후라시를 확 비치면 한 배에 난 강아지 새끼들이라도 후라시를 보고 멍 짖는 놈이 있고요. 불빛 보고 막 숨어 들어가는 놈이 있대요.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도망가느라고 뭐 저기 지들끼리 뭐 엉키고 숨고 하는 강아지는 꼴통이에요. 그리고 불빛이 보고 왕 짖는 그 강아지가 너무 그러니까 태어나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강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일을 왔을 때 한번 해보자 하고 달려드는 정신.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창조와 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신이 이 강아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도 여러 번 하지만 뒤에 계시는 분이 있고 앞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맨 앞에 일부러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맨 앞에 일부러 쪽 앉은 분 좀 겁이 나. 저 양반이 지금 뭘 덤비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딱 나와라. 그래야 훨씬 더 이 친근하게 들리고 얘기도 잘 들리고 집중력이 생기고요. 오늘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서로 얘기 좀 나누자고요.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진, 아산 뭐 서로 달라고 난리에 경쟁을 붙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심사를 해서 당진이 돼서 그 사교에다 걸로 왔는데 지금 세월이 굉장히 흘렀네요. 그때가 2002년도였습니다. 저게 배가 나중에 굉장히 노후가 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 삽교 지금 배가 있는 함상공원에 있는 그 자리가 예전에는 그냥 허허벌판이고 정말 농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농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배 두 척의 주변을 보십시오. 횟집이고 장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배를 누가 처음에 하자고 했고 또 누가 그걸 갖고 왔고 했는지는 아무도 기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감회가 굉장히 깊어요. 거기 이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 마을 하나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게 된 그런 정말 어촌 마을에서 이제는 바로 이렇게 관광 마을로 이 변모하는 걸 제 눈으로 볼 때 제가 정말 내가 공무원을 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안면도나 당진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거기에 그 제가 이제 다 잊어먹겠죠. 누군지 기억 못 하겠지만 옛날에 고생했지만 이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런 일을 또 하나 도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그게 제가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원 도시 박람회. 순천 박람회 멋집니다. 정원 박람회입니다. 그 정원 박람회 1호를 국제 공인을 받아서 1호를 했던 게 바로 안면대 꽃박람회였고 그 안면대 꽃박람회를 국제 공인을 받아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AIPH라고 하는 국제 공인 기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AIPH에 가입된 나라가 그 당시에 23개 국가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충청남도 이름으로 가입한 게 24번째였어요. 지금 AIPH에 가입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30개국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 박람회가 바로 AIPH 공인을 받은 박람회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문을 열어준 게 꽃박람회였고 그래서 제가 이 꽃박람회 그런 총회가 AIPH 총회가 열릴 때마다 어디서 열리냐면 꼭 그런 정원박람회 꽃박람회 하는 곳에서 열려요. 거기를 쭉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의 정원박람회, 꽃박람회를 많이 볼 기회가 있었죠. 한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원박람회를 졸업하고 싶어요. 그 옛날에 내가 한 거야. 제 속으로 제 어떤 자부심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눈을 못 뜬 게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지역을 정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 자체를 정원 도시로 만들어버리겠다. 세종시 전체를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 공인을 받겠다. 세종시는 정원 도시에 등급이 있어요. 금, 은, 동이 있습니다. 금이 가장 높아요. 골드레이드라고. 금 등급, 그러니까 최상급 정원 도시라는 공인을 받고자 하는 게 제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CIB라고 하는 그 공인을 해준 국제기구 심사위원장들이 방문을 해요. 우리 시를. 그래서 제가 세종시를 모여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잘 설명을 해서 우리나라 1호 정원 도시로 제가 공인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각은, 시선은 중앙공원이다, 호수공원이다는 정원이 아니고 세종시 전체가 정원이다, 정원 도시다 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 싶어요. 저는 세종시를 그렇게 가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냐. 지금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우선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를 잘 못하고 그게 쉽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뭐 안 해본 일도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해본 일인데 해내야 되는 거죠. 저는 해내고 싶습니다. 정말 해내고 싶어요. 근데 그 신도시 지역은 그럭저럭 뭐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정원이나 뭐 녹지나 이런 것들이 제법 이뻐요. 그리고 중앙공원, 호수공원은 정말 명품이에요.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보는 게 나무가 아직 성숙되지를 못해서 아직 가늘가늘하고 이파리가 풍성하지 못한 게 흠이긴 하지만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 왜 나무가 10년 지났는데 저렇게 빈약할까? 퇴비가 부족한가? 토양이 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좀 흠이라면 흠일까?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나무가 풍성한 나무는 무조건 이뻐요. 어떤 나무든 풍성하면 이뻐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 공원 소속이나 이런 걸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세계적으로도 참 드문 정원이 또 하나 있죠. 어딜까요? 정부청사 옥상이 정원이에요. 한 4km가 되는 게 정원입니다. 옥상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공중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공중 정원이 옥상에 만드는 정원을 공중 정원이라고 그래요. 공중 정원이 있죠. 호수 정원이 있죠. 그리고 금강변에 수변 정원이 있죠. 이렇게 삼박자가 또 중앙공원이 있고 이렇게 삼박자의 정원들이 골고루 갖춰진 도시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쉽지 않다. 유럽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시골인데도 이렇게 뭐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이 달력에서 보는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죠. 그게 어느 지역의 아름다운 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냥 어디를 보고 샷다를 불러도 달력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경치와 전경이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좀 추진해보고자 하는데 농촌이 지금 우리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가면요 도시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복잡한 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이 살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전원이 있고 집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도시는 지저분하더라도 농촌이 아름다운 법인데 왜 우리나라는 특히 세종시는 도시는 좋은데 농촌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도 안 돼 있고 뭐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하고 이러냐 라는 게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건 왜 그럴까? 우리가 가꾸지를 않아서 가꾸지를 않아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나라 농촌만큼 아름다운 산나 이런 산이나 이런 걸 가진 나라가 참 드뭅니다. 많이 없어요. 미국 참 멋대가리 없잖아요. 그냥 넓은 지평선. 뭐 유럽이라고 해도 산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알프스 하는 거예요. 그냥 들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산이 보이는데 산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굽이굽이 산이 보이잖아요. 정말 동양화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농촌을 참 잘생긴 어떤 사람인데 잘생기면 뭐하냐고요. 그 잘생긴 사람은 가꾸지를 않아가지고 머리는 뭉클어지고 수염은 날대로 그냥 마구살하고 얼굴에는 빈집, 폐가 부스럼 딱지 다 앓고 얼굴은 씻지도 않고 더럽고 거기다가 상처가 있으니까 반창고 붙이고 아무리 미남이라도 머리 헝클어지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산발한 상태에서 여기는 씻지도 않아서 그렇고 부스럼 나고 반창고 붙이고 그 얼굴로 나타나면 누가 그 사람을 마장해 주겠습니까?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저 하루 깨끗하게 목욕하고 이발하고 수염 깎고 그리고 얼굴에 좀 그 부스럼이나 반창고 좀 띄고 좀 치료하면 참 그렇게 번듯하고 말씩해질 수가 또 있겠냐. 사람이 번쩍 뜨이게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자꾸 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농촌마을이 저렇게 인물 좋은 사람인데 가꾸지를 않아서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영도 그냥 멋대로 잘하고 거기다 빈집해가 볼 때마다 그게 마치 이 상처 같아요. 부스러움. 그게 얼굴에 덕지덕지난 그런 얼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할 것도 없다. 크게 무슨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 정비하고 그것도 난 크게 의미가 없다. 있는 마을이라도 좀 깨끗하게 좀 가고 보자. 면도도 못 차냐? 이발도 못 하냐? 누가 성형수술 해달라고 그랬냐? 아니다. 그 마을 그 자체로도 가꿔도 참 아름다운 마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을을 우리 세종시에서 하나하나 전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농촌마을 면지역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읍도 그렇습니다. 조촌은 읍도요. 1930년대 조촌이라고 전국에서 가장 번성한 읍이었습니다. 광주, 대전 전부 다 같이 그 태어난 읍이에요. 근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조천 읍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시민이 가면 그냥 쓰러진 집, 폐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근데 저걸 손도 안 대고 저렇게 이제까지 살았나 싶어요. 그제 그 번암리에서 시민리까지 큰 읍이 그 주변에 보니까 정말 청소, 잡풀, 잠복 정말 굉장히 손수하게 우리는 아무도 걸어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가 새마을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그냥 이런 거 하셨잖아요. 저하고 같이 아침에 정말 톡 들고 뭐 삽 들고 해가지고 착좀 정리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나머지 다 옷장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나갈 때 일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잘라고 정리해주면 속에 몇 달을 가거나 몇 년을 가는 건데 간간히 숨만 가려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자르니 저렇게 미친 사람 머리 헝클어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지역도 좀 발전시켜주세요. 개발 좀 해주세요. 정말 그런 것들을 내가 아시죠? 여러분 제 심정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세종 미래마을이라는 것을 한 번에 15조 어제 이제 4개 마을을 선정했어요. 저희들이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끝도 없겠죠. 그런데 저는 4개 마을이라도 선정을 해서 한 그 마을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는 공무원 분으로 부족합니다. 거기에 무슨 예산을 얼마나 더 쓴다고 그 마을이 갑자기 그렇게 좋아지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새마을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농촌이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농촌이에요. 지금 초가집에 누구 없고 그냥 사람들이 대들고 그 남자들은 농번기에는 막걸리 먹고 놀고하고 여성들만 고생하고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국민자들 활동을 내세워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 공사를 해줘. 경박관광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자 해가지고 국가에서 시멘트나 대주면 그거를 농로 개설하고 마을 시민개발하고 그게 지금 전 세계의 새마을 운동을 해서 전 세계가 배우러 오는 그 새마을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새마을 운동 하셨던 그 새마을 지도자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해 드립니다. 제가 시장으로 와보니까 새마을기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어요. 뭐 찢어지고 안 달고 우리 시청에도 새마을기가 개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리 새마을 지도자분이 시청에 새마을기는 다 세워주는데 시청에 새마을기가 안 달려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 전 마을에다 그리고 시, 방북도 새마을 전부 만들어 썰어달라. 그래서 지금 다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박수 쳐주실래요? 우리 선배들께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우리한테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한테 이렇게 좋은 마을 만들고 이 좋은 나라 물려줬다는 거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는 후손이나 후배는 저는 감히 선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안이해져 버렸어요. 너무 이기적이 돼 버렸어요. 그저 손 하나 깠다가 돈 내, 예산 주, 지원해. 이런 아주 파송에 젖어 버리니까
이 마을 하나도 손쉽게 가꿀 수 있는 것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자라든 나무가 자라든 그 칡렁풀이 우거지면 그게 네 거야 내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을을 아끼는 마음도 정말 없어진 것 같고 정말 나라를 아끼는 마음도 정말 옛날 우리 선배들이 우리한테 물려줬을 때 그 마음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더 젊은 사람들한테 듣기 싫어해요. 옛날에 분장 떠는 얘기인데 잘 안 합니다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같은 연배시거나 우리 선배님들 되신 것 같아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부모님들. 지금 자식들은 전부 다 아파트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나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그 자녀들이 잘 사는 나라 여러분들 없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가보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 저는 미국에서도 유학을 했고 일본에서도 유학을 했고 영국에서도 제가 유학을 했습니다. 그 사람 사는 걸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아이 키우면서 자가용 어린이집 보내주고 우유 먹이고 유모차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 그거 타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 근데 우리 어르신들 농촌에 가 사시는 분 보면 저게 우리가 소득 3만 불 지금 21세기에 사는 집입니까? 1980년대 집에서도 사시는 거예요.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요. 집 앞에 쓰레기가 있어도 치우지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다 청소하고 다니줄 수도 없는 거죠. 누구를 동원해도 사람도 없어요. 새마을이라고 하면 다 어르신들이고 노인들이시고. 그게 참 마음이 안 들어요. 다시 농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 부모님들 아파트에 가서 같이 농촌에 사시자. 자식들이 그렇게 해도 안 가시잖아요. 외롭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나 혼자라는 난 여기서 농사짓고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사시는 분들 보고 가슴이 아파요. 한 해 한 해 얼굴들이 그렇게 늙어지고 빨리 이렇게 얼굴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년 제가 벌써 10년을 사는 10년 새에 우리 동네에 노인들께서 돌아가시는 분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농촌 어떻게 되겠나 생각하고 정말 걱정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르신들 절대 모셔서는 안 된다. 마을을 떠나시지 못한다면 집이라도 고쳐 편리하게 해드립니다. 농촌 어떻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명절 때 자식들 와가지고 쪼르르 와가지고 선물 하나 들고 와서 뭐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걔들 오면 뭐 깨 농사진 거, 고추 농사진 거, 뭐 별거 다 준비하다가 허리가 꼬부라지는데 이놈들은 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용돈 좀 주고 선물 주고 그냥 가게 바빠요. 자꾸 가려도 갈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찡찡거리죠. 빨리 가요. 화장실 불편하고 목욕탕 불편하고 어색하고 여들이 더 그러죠. 그러니까 노인들께서 오는 건 좋지만 갈 때는 그 허망한 마음. 제가 지내봤지만 추석이나 명절 때 정말 처음에는 부쩍부쩍 하다가 그 이튿날 되고 뺑또 없어져요.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 부모님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사시는 집도 우리 손 대량의 거기에 소위 그 바베큐 할 수 있는 데크라든 것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젊은 애들이 와서 어디 얼마나 비싸 펜션 거기서 부모들하고 고기 주는데 우리 부모가 돈 받습니까? 그냥 자기 돈 고기 사서 먹이고 해도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부모님 댁에 와서 재미있게 지내고 놀고 가는 게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마을을 우리가 아무리 손도 안 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에 여러분들 많이 와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시간만 있으면 집이 올라오래요. 제가 늘 가봅니다. 풀도 뽑고요. 임원수 씨 얼마나 집이 정원인지 몰라요. 그럼 애들이 와서 즐기고 걔들이 고기 구워 먹으면 그 먹는 거 보는 게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농촌 마을이 세종시에 계속 생기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걸 미래마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용지역으로 우리가 세계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예산도 지금 하려지만 그 예산 부족하다는 데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 센터 우리 최인자 소장하고 우리 다 여러분들 계시지만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우리가 한번 이 마을, 이 미래마을 요거 하나만 정말 멋있게 해보자. 뭐 지원받고 돈 받고 뭐 해줘야 하는 거 아니고
내 집 앞부터라도 청소라도 잡목이라도 흰농풀이라도 가시방이라도 한번 다듬어보자. 이게 저희가 그거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2만 원 치게 만들어서 정말 말쑥하게 수염도 깎고 머리도 이발한 그런 모습에 우리 마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텔레비에 나가고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 전 마을에서 우리 24개 10개 읍면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0개 읍면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을 수로 따지면 이제 어렵지만 그 읍면 동장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읍면 동장 관심도 하고 읍면 동장은 오후 3시가 되면 사무실에서 전부 다 일어나. 그리고 마을 다 돌아다녀. 어디가 불편한가? 어떤 노인들이 모시라도 하나 받고 싶은데 힘이 없어 못하죠. 연장 할 일은 그런 거다.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결정하라고 도장만 치고 그럼 연장 아니다. 오후 3시는 전부 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연장들? 연장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장이 뭐예요? 그 마을 사람들 살면 보살펴주는 거지. 뭐 앉아가지고 결제하고 직원들 지시하고 그거는 시청 도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리도 이 잔디 갖고 잔목제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보시겠어요? 제가 뭐 엄청 하겠습니다. 명당 50원 상관없는 거 공짜만 38원. 그런데 보면 속하게 자기 자라다가 저거 좀 깎으시오 그러면 아직 깎을 때가 안 돼서 그런가 1년에 100번 용도를 줘서 100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돈 농락회사 주지 말고 전부 다 보험을 해서 매일 갖고는 우리가 환경위원과 같이 녹지 관리원을 도와라. 차라리 매일 조금 딴 일도 없다.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는 상시 관리하는 녹지 관리팀을 저희들이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 당장에 접목을 되겠다고 그들하고 그 해주십니다. 그렇게 매일 관리를 해줘야 이 도시가 정말 도시가 되고 우리 집도 매일 청소해야지 무슨 한 달에 2번 하겠다고 날짜 정도 청소하면 되겠어요? 들어오는 청소해야지. 안 그렇습니까?